자, 해커스 영문법 2학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122페이지부터 해서 124까지는 아마 영상 진도를 조금 빼놓은 상태고,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명사적 용법에 지금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때와 목적격 보어로 쓸 때, 그리고 이제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to 동사 원형, 즉 동사 자체는 어차피 하다로 해석이 되고 아니면 이다로 해석되고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to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가 어디에 위치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진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동사의 역할에서 뒤에 이어지게 되는 얘 기준에서의 어떤 목적어나 보어나 아니면은 수식어, 전치사, 명사 또는 부사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에 대한 주체는 특정한 어떤 다른 주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문장 전체 내에서의 주어, 즉 동작을 하나의 주어가 두 개의 어떤 것들을 같이 한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목적으로 쓰이는 동사인데요. 자, 목적으로 쓰인다는 이야기 자체는 어쨌든 뭔가 을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목적어니까 을을. 그럼 을을인데 지금 명사의 쓰임으로 들어갔으니까 하기 또는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어떤 명사로 얘기를 할 때 구체적인 어떤 명사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덩어리 자체가 진짜 동사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 뒤로 들어갔을 때에 이걸 하나의 어떤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뭔가 구체성을 띠는 동사는 조금 없습니다. 뭔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아니면 기대를 하거나 뭔가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동사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이 to 동사 원형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구체적 동작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구체적 동작을 실행을 한 게 아니라 이 구체적 동작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하는 거,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장을 보면은 그냥 이 문장대로 봤을 때 그냥 뭐는 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또는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의미나 해석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같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동명사나 분사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거나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구체적 동작을 언급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진짜 동사는 그 구체적 동작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단어들 쭉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원하다, 희망하다, 소망하다, 결정하다, 계획하다, 필요로 하다, 동의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원하거나 희망하거나 소망하거나 결정하거나 아니면 계획하거나 아니면 동의하거나 이렇게 들어갈 때는 구체적 동작은 뒤에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 동작이 있어야 그 구체적 동작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목적으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는 아직 안 했는데 곧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명사 들어가서 우리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할 것에 대해서 뭔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소망하거나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would like, would love는 역시나 want랑 같은 말이죠. 물론 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다와 정말 열렬히 하고 싶다 하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배우다, 선택하다, 거절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것도 역시나 구체적 동작은 안 나와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동작에 대한 어떤 바라는 거 또는 거절하는 거, 동의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동사들을 이어가지고 투부정사로 연결된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We are planning to watch a movie tonight 하는 말이 우리는 오늘 밤 영화를 보기로 계획한다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영화를 본 게 아닙니다.
맞죠? 계획만 지금 머릿속에 해놨을 뿐이에요. 아니면 뭐 계획표를 썼든지 간에 아직 실질적인 동작 안 옮겼죠. I'd like to join the book club. 나는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기를 원한다. 아직 가입 안 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만 담겨 있다 하는 거. 자, 진호 promised not to lie anymore. 더 이상은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네, 그럼 앞으로 거짓말 할지 안 할지는 모를 일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동사들은 전부 다 추상적으로 들어가는 동사들이고 구체성은 이 to 동사 원형 뒤로 이어진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 의미 파악이 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 뜻들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여기 나오는 예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언급 안 하니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이는 그녀의 오랜 친구를 찾기를 바란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맞죠? 자, 근데 우리는 영작을 해야 되니까 찾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고 문제 자체가 활용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필요시 어용 변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바란다가 지금 여기 동사로 들어가는데 지금 wish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제인이 wish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안 돼요. 왜?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 진짜 동사의 수나 시제는 봐줘야 됩니다. 받침 니은에다가 다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제이는 3인칭이죠. 그래서 wishes,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기를 바란다 했으니까 찾기지 찾았다가 아니죠. 그래서 찾기 to find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녀의 오랜 친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하는 것도 제인이고 찾아야 하는 것도 제인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또 다른 주어가 안 들어가 있다면은 문장 전체의 주어가 저 to 부정사까지 같이 이어진다 하는 거. 자, 다니엘은 나에게 그의 필기를 빌려주기로 동의했다. 자, 이번에는 동의한다가 아니라 동의했다라고 나왔죠. 그럼 쌍시옷에 다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agreed 이렇게 들어가고 빌려주기로 동의했다. 그럼 land가 들어갔으니까 to lend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파커 씨는 새 차를 구매하지 않기로 정했다. 그러면 정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서는 choose가 나오는데 정했다잖아요. 그러면 과거형을 써야 되니까 chose가 들어가고 뭐뭐 하지 않기로 하는 말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not이 들어가야 되고 뭐 하기로? 구매하기로. 그러면은 to purchase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4번 나는 산책하러 가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would love가 들어갔죠. 그럼 would love가 지금 원한다예요. 그 다음에 가기를 했으니까 to go. 뒤에 산책은 for a walk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8시간 동안 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역시나 동사는 필요가 있다라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need가 들어가야 되고 잠을 잘 필요가 있다 했으니까 여기는 to sleep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우리는 바란다. 그럼 여기 hope 있으니까 hope. 그 다음에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만들기 했으니까 to make 이렇게 들어갑니다. to make. 기린은 매우 어린 나이에 걷는 것을 배운다. 자, 이번엔 배운다죠. 근데 지라프에다가 s 붙었죠. 그럼 복수로 쓰였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run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걷는 것을 배운다 했으니까 to walk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스티브는 혼잡 시간대에 택시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 결심했다죠. 결심했다니까 decide에다가 1위가 들어가야 되고 뭐뭐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not 들어가야 되고 택시를 탄다는데 택시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to tak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기출 적중 문제에서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쓰고 바르게 고쳐 써라. 자, 리암은 거절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로. 대답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럼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부채적 동사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 하는 말 자체가 거절했다는 말 자체가 refuse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answering이 잘못됐고 얘는 to answer로 바꿔주면 되겠더라.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워크북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아까 목적어랑 빗대어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나는 원합니다. 그녀가 택시를 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벌써 써버렸네요. 자,
이 허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나는 택시 타기를 원한다 하는 거는 원하는 것도 나고 택시 타는 것도 내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원하는 대상을 추가로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나는 그녀가 택시 타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요. 해석이 약간 좀 바뀌었는데 원함의 대상이 목적으로 쓰였다고 해서 이거를 을를로 해석을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녀를 택시를 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문장 글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쓸 때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잡아주냐면은 이 목적어는 이 동작의 의미를 전달하는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원함의 대상이 되면 목적어가 맞지만 얘가 야의 주체가 역시나 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목적어이자 이 to 동사 원형의 의미를 전달하는 주어라고 해서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되려고 하면 얘를 뭐뭐시 뭐뭐가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녀가 택시를 타기를 원한다.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 해석할 때. 실제로 서술형 영작이나 아니면 일반 서술형 문제집이나 아니면 우리 문제집에서도 보면은요, 이 목적어 자체를 마지막 해석을 할 때는 을룰로 해석 잘 안 해요. 뭐뭐가 뭐뭐시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은는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얘기하는 게 주어는 보통 은는이가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질이 되는 거는 은는이 맞고요. 이가 같은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가로 해석되는 경우, 그러니까 은는이 있는데 이가가 들어가는 경우,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오형식에서의 목적어, 오형식 문장에서의 목적어도 이가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 주어, 접속사 뒤에 주어도 보통은 은는보다는 이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직 안 배웠지만 for 명사 또는 of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to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갈 때도 얘네들이 어떻게 해석된다? 뭐뭐시 뭐뭐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 포인트를 잡아 놓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작정 주어는 어떻게 돼? 은는이가요. 이렇게 뭐 세뇌되듯이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은는이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녀는 택시를 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도 해석이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는과 이가는 어떤 문장이 좀 복잡해진다고 느낌이 올 때는 약간 좀 떼어놓는 게 좀 좋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 그러면 결국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뭔가 하기를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겹치는 표현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want가 또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sk와 tell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순하게 묻다, 질문하다, 말해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간은 요구 또는 부탁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긴 없구나. 자, 얘를 그냥 ask라고 해볼게요. advice를 ask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ask도요. 자, 그 의사는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지 않기를 동사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는 얘기거든요. 자, expect는 역시나 예상하다. 목적어 대상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다. allow 같은 경우는 허용하다, 허락하다, 가능케 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advise는 뭐 조언하다, order는 뭐 명령하다, 뭐 부탁하다, 요청하다, 주문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죠. 이런 것들 말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 설명해봤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책대로만 일단 갈게요. 아시겠죠? 자, 니나와 쌤의 대화를 보고 대화에 나온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Could you turn down the volume? 하니까 볼륨 좀 줄여줄래? 라고 해서 alright 이라고 얘가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니나고 얘가 지금 쌤이에요. 그러면은 니나가 지금 쌤에게 뭐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볼륨 좀 줄여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가면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구체적 동작이 이제 뒤로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 동작 뭐겠습니까? turn down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to 하나 집어넣고 turn down 그 다음에 the volume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ou can use my cell phone 하니까 너는 내 휴대폰을 사용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쌤이 지금 니나한테 뭐 한 겁니까?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쌤은 니나가 뭐뭐 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표현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o 하나 집어넣고 use. 자, 여기에서 my를 넣는 게 낫습니까? 딴 걸 넣는 게 낫습니까?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둘의 대화기 때문에 너와 나라는 게 성립이 되지만 밑에 거는 지금 제3자로 바뀌었죠. 그럼 제3자 입장에서 써야 되니까 이거는 his라고 넣고 cellphone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간혹가다 학교 시험에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특히나 이런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똑바로 못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가보겠습니다. 자, will you close the window? 문 좀 닫아줄래? 라고 얘기했으니까 쌤이 지금 니나에게 뭐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문 좀 닫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역시나 얘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쓰면 되니까 to close the window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ou will study with me today, won't you? 하니까 너는 오늘 나와 공부할 거야.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번에는 지금 보면은 you가 들어가 있고 me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이것도 대화 상황에서 너와 나가 성립이 되지 제3자 입장에서 이런 글을 쓸 때는 무조건 3인칭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니나가 예상합니다. 쌤이 뭐 할 거라고? 공부할 거라고. to study. 위까지는 그대로 쓰고 자, 근데 이 미가 지금 누굽니까? 니나잖아요. 그럼 3인칭으로 바꿨을 때 여자기 때문에 h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today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부가 의문문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You shouldn't play the piano at night. 밤에 피아노 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구체적 동작이 뭐가 되겠어요? 피아노 치지 마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NT까지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뭐 하지 마라고 얘기했으니까 not to play the piano 그 다음에 at night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 적중 문제 가볼게요.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말하다 동사가 어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게 바로 tell입니다. 빈도부사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뭔가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말하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했으니까 여기 me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be careful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to 집어넣고 to be careful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 126페이지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명사적 용법에서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대표적으로 지금 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인다. 자,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인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을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동사 특성상으로 뒤에 뭔가 물결 따라온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덩어리 세트가 하나의 뭐가 된다? 명사 덩어리처럼 쓰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덩어리처럼 쓰이는 거고 의문사에 따라서 당연히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뭐 시간이 됐든 물건이 됐든 아니면 뭐 장소가 됐든 알겠습니까? 방법이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what, where, when, how를 보면은 각각의 의문사 단어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요. 맞죠? 각각의 의문사들은 다 있는 상태인데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할지라 하는 말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아까 우리가 목적어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아직 안 했지만은 곧 할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지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요거를 이제 팁을 응용해가지고 보다 보면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의문사의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하죠. 선생님, 그럼 이 주어는 누군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 게 투부정사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동사 한 개가 딱 있는데 또 다른 주어가 안 나와 있을 것 같으면 문장 전체 주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문장 내의 주어.
문장 내에 주어가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설명을 듣는 대상. 얘가 이제 주어로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please tell me where to buy a nice watch 하니까 나에게 말해줘. where to buy a nice watch. 그러니까 좋은 시계를 어디에서 살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쌤이 다른 거랑 바꿔볼게요. please tell me 말고 can you tell me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뒤에 뭐 의문 집어넣는다 치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멋진 시계를 사는 게 너입니까 납니까? 지금 사야 되는 게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이 tell 자체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explain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이 설명을 듣는 나라는 애가 어쨌든 이거 멋진 시계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겠죠? 그 시계를 산다 하면은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대로 바꿨을 때는 주어 자리에 you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I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간혹 가다가 역시나 의문사 투부정사를 학교 시험 범위에서 낸다라고 했을 때 주어를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헷갈리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영작하시오의 서술형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게 간혹 가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것도 지금 보세요. He showed me how to use the internet 하니까 그는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인터넷 누가 사용한대요? 내가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문사 should 바뀌면은 he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I가 들어간다 하는 거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설명이 지금 안 나왔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저렇게 지금 무엇을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명사처럼 쓰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what을 만약에 명사화 시킨다 하면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when을 만약에 명사화 시킨다고 하면 때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뭐뭐 할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where는 뭐겠습니까? 장소겠죠. 장소 아니면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할 곳, 뭐뭐 할 장소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how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뭐 할 방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요 내용도 보면은 나에게 말해줘. 멋진 시계를 어디서 살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멋진 시계를 살 장소를 말해주세요. 이것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 말을 하나 저 말을 하나 의미 전달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를 쓰고 난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갔을 때에 굳이 이거를 수학 공식처럼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이런 것도 되지만 차라리 거꾸로 해석하시면 돼요. 점심으로 먹을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멋진 시계를 살 장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해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걸 만약에 영작 문제를 냈을 때 장소나 아니면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특히 이 파우트 같은 경우 방법으로 묻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그녀는 우리에게 다음에 무엇을 할지 말해줬니? Did she tell us? 그녀는 우리에게 말해줬니? 다음에 무엇을 할지 그랬죠. 그럼 무엇을 할지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여기 관로 있죠. 그 다음에 to do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나는 나의 여행 가방을 어디에 놓을지 모른다. 어디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where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놓을지 to put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는 학생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how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solve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도시는 그 행사를 언제 개최할지 결정할 수가 없다. 언제 개최할지 when 그 다음에 개최하다 to 그 다음에 hold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제이미는 나에게 지도에서 어디에 방문할지 보여줬다. 어디에 했으니까 역시나 where,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visit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 적중 문제 보겠습니다. 자, can you tell me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말해줄래? 띠링띠링띠링띠링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석을 보니까 you can get to City Hall 너는 시청에 도착할 수 있어. 11번 버스를 타고 그럼 시청에 도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방법 묻는 거니까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니까 how 그 다음에 to 자 근데 시청에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대로 하시면 돼요. get to city hall get to city hall 됐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적 용법으로 이제 쓰인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에서 형용사 부사 들어가는 거는 수업 시간에 역시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